요즘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젊었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족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럽고 쓸쓸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원망하자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비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음을 그냥 혼자 사귀고 있으면 남은 시간이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압니다. 이런 말 꺼내는 것조차 쑥스러운 거, 나이 먹었다고 약해 보이기 싫은 거, 그래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시는 거. 그런데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러운 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혹시 요즘 이런 순간들 없으셨나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끊기는 순간, 병원 갔다 왔는데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는 저녁,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난 뒤 혼자 밥 먹는 식탁, 친구들 모임에서 내 이야기만 하다가 문득 깨닫는 순간 아무도 내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걸, 길 가다가 젊은 사람이 비켜주지 않을 때 느껴지는 투명인간 같은 기분, 거울 보다가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실감하는 순간, 돈은 있는데 쓸 곳도 같이 쓸 사람도 없을 때, 이런 순간들이요, 하루에 한두 번씩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이 턱 막히죠.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그냥 서럽고 외로운 마음. 이게 늙어서 가장 힘든 겁니다. 아픈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 이 마음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서러워질까요?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말입니다. 예전엔 뭐든 할 수 있었고, 사람들도 날 필요로 했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자꾸 뒤로 밀려나는 기분입니다.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내가 없어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감정의 정체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예민해진 거다. 나이 들어서 마음이 약해진 거다. 아니면 자식이 나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 세상이 노인을 무시해서 그렇다. 그렇게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 이 서러움은 절대 안 풀립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혹시 요즘 자꾸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진 않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꼴이야? 이런 말들 속엔 다 똑같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내 존재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확인받고 싶다는 마음. 그런데 그 확인이 안 오니까 서러운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 확인이 저절로 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 월급이 나오고, 집에서 밥하면 가족이 먹고, 뭔가 하면 결과가 보였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뭘 해도 티가 안 납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허전하고 서러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이 서러움을 채우려고 더 애를 쓰는 겁니다. 자식한테 더 잘해주려 하고, 손주 봐주고, 용돈 주고, 밥 해주고, 그러면 좀 알아주겠지. 그러면 덜 외롭겠지.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더 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생기거든요. 이만큼 해줬으면
연락이라도 자주 하겠지. 명절엔 오겠지. 그런데 그 기대가 안 채워지면 서운함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줬으면 좋겠어. 근데요, 그것도 기대입니다.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기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기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서운함만 쌓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자식이 전화했는데 통화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끊는 거. 나는 요즘 어떤지, 아픈 데는 없는지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럴 때 서운하면서도 괜찮아 바쁘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 근데 그 서운함은 안 사라집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일로 화가 확 치밀어 오르죠. 왜 이렇게 나한테만 안 하냐고. 그럼 자식은 어리둥절합니다. 엄마 아빠가 왜 갑자기 저러지? 나는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거리가 생깁니다.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부담스럽고 이게 반복되면 나중엔 연락조차 뜸해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외로워지고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은 이제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자식에게 나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이 말이 서럽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관계가 오히려 편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한테 너무 많이 매달렸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자식 중심으로 다 살았는데 정작 나중엔 외로워졌다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나는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을 좀 더 나답게 살걸. 내 친구들이랑 더 놀걸. 내가 좋아하는 거 더 할걸. 근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자식한테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내 위로는 내가 챙기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길 기다리지 말고 나 스스로 내가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한테 갑자기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익숙하고. 그런데요, 이대로 가면 10년 뒤는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혼자가 되거든요. 배우자도 가고 친구도 줄어들고 몸도 불편해지고 그때 가서 외로움을 느끼면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신 멀쩡하고 몸 움직일 수 있을 때 외로움을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다루는 연습이 뭐냐고요? 외로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 지금 외롭구나. 서럽구나.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괜찮은 척 안 해도 됩니다. 혼자서 조용히 나 외롭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엔 뭘 하느냐? 외로움을 채우려 애쓰지 않는 겁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친구 만나고 바쁘게 뭔가 하면서 외로움을 안 느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사느냐. 외로울 때 그냥 외로운 거 느끼는 겁니다.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냥 느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창밖 보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파도처럼 왔다가 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외로움이 오면 바로 뭔가를 합니다. TV를 켜거나 전화를 걸거나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 그 순간은 외로움이 안 느껴지지만 나중에 더 크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제대로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막 외로워서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더 서러워진 경험. 그때 전화 안 했으면 그냥 좀 외롭다가 말았을 텐데 전화했다가 안 받으니까 외로움이 서운함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생 혼자 살라는 거냐? 아닙니다. 사람은 만나도 됩니다. 자식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근데 그 만남의 이유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여야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만나면 상대방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내 기대가 안 채워지면 나만 서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을 사람이 아닌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산책을 한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좀 견딜 만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활동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 가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사람들 따라가면 그것도 외로움을 피하려는 거거든요. 진짜 산이 좋아서 혼자 가도 좋아서 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맛있고, 혼자 산책해도 좋고, 혼자 영화 봐도 재미있고, 그렇게 되면 외로움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반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와 잘 지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한테 연락할 때 기대를 낮추세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받아도 짧게 끊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목소리 듣고 싶어서 건 거니까. 대답을 바라지 마세요. 두 번째, 자식 이야기 들어줄 때 내 이야기 끼워 넣지 마세요. 나도 힘들다, 나도 아프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자식이 하소연하면 그냥 그랬구나, 힘들겠다, 이 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자식이 부담 안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더 자주 연락합니다. 세 번째, 자식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면 조건 없이 하세요. 용돈 줬으면 고맙다는 말 기대하지 마세요. 밥 해줬으면 맛있다는 말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니까. 대가를 바라는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네 번째, 친구 관계를 다시 챙기세요. 자식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친구들한테 연락하세요. 오래된 친구든 새 친구든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기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요즘 경로당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거기 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많습니다. 말 붙여 보세요. 5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음악 듣기, 꽃 가꾸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나중엔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6번째, 감사한 것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거 3가지만 떠올려도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7번째, 몸을 움직이세요. 걷기라도 좋습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몸을 움직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외로움도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걸을 땐 생각이 덜 나거든요. 8번째, 과거를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이런 생각하면 지금이 더 비참해 보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9번째,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혼자 되면 어쩌지, 아프면 어쩌지, 돈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10번째, 나 자신한테 다정하게 대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왔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세요. 나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딱 1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 그게 쌓이면 몇 달 뒤엔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러움을 느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못 느꼈던 감정을 이제야 느끼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서럽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식을 탓하거나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 내가 지금 서럽구나 인정하고 그 감정을 느끼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감정은 파도 같아서 왔다가 갑니다. 서러움도 왔다가 갑니다. 외로움도 왔다가 갑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왔을 때 그 감정과 싸우지 마세요. 그냥 파도 타듯이 감정을 타세요. 그러면 감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고요함이 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보입니다. 자식이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온한 게 중요하다는 걸.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생의 마지막 장을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롭겠죠. 당연히 외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젊은 사람도 외롭고 늙은 사람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보고 싸우면 평생 힘듭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보고 받아들이면 좀 편합니다. 외로움이 내가 혼자구나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니까요. 그럼 속도를 줄이고 나를 돌보면 됩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살길 바라지만 자식한테 내 행복을 맡기지 마세요. 내 행복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덜 외롭긴 하지만 배우자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합니다. 평생 같이 살아도 서로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도 모든 걸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 나 혼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도 괜찮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랑 있어도 편합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은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오는 거니까요.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친구도 하나둘 떠나고 가족도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나 혼자 남습니다. 그때 가서 외로움을 느끼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혼자 있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외로움이 덜합니다. 혼자 있는 게 불편하면 평생 외롭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감사함을 두세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자식도 키웠습니다. 잘 키웠든 못 키웠든 어쨌든 키웠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 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세요. 물론 후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근데 후회해도 과거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내려놓으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족해 보여도 그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후회와 서운함으로 채우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편안하게 사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이제 그럴 자격 있습니다. 평생 남 위에 살았으니 이제 나 위에 살아도 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어야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쉽습니까? 자꾸 자식 걱정하고 남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요,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나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지? 그리고 그걸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해봐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시도하세요.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보입니다. 어떤 분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더라고요. 평생 그림 한 번 안 그려봤는데 70 넘어서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다고. 어떤 분은 글쓰기를 좋아하십니다. 자서전을 쓰시는데 쓰다 보니까
인생이 정리된다고. 어떤 분은 산책을 좋아하십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는데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뭐든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 하세요. 그게 쌓이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정리하세요.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안 만나도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모든 사람 다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 편한 사람하고만 만나세요. 인생 짧습니다. 불편한 사람 만날 시간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담스러워하면 거리를 두세요.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자식도 숨통 트이고 나도 덜 서운합니다. 거리를 두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가까우면 부딪힙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은 더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그리움도 생기고 만나면 반갑습니다. 자식한테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면 잘 사는구나 생각하세요. 연락 없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뭔 일 있으면 연락하겠죠. 그리고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명절에 안 오면 바쁜가 보다 하세요. 생일에 연락 안 하면 깜빡했나 보다 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부모 생각보다 내 일이 더 급했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다고 자식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되 내 행복을 자식한테 걸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 효도 안 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효도는 덤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효도 바라고 자식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키우고 싶어서 키웠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두세요. 대가 바라지 마세요. 그럼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죠. 당연히 외롭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을 자식한테 채워달라고 하면 자식도 힘들고 나도 힘듭니다. 외로움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는 법은 외로움과 친해지는 겁니다. 외롭다고 도망치지 말고 외로움을 느끼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외로움을 느끼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덜 무섭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운 건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자꾸 느끼다 보면 아, 이게 외로움이구나 알게 됩니다. 알고 나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오면 산책을 한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나만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만나게 됩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몰랐던 나를 외로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외로움 속에서 보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진짜
나를 만나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고 나면 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친구가 되거든요. 나랑 대화하고, 나랑 산책하고, 나랑 시간 보내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사람은 필요합니다. 완전히 혼자 살 순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내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순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나는 나 혼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덜 합니다. 서운함도 덜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관계를 즐기게 됩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반갑고 안 해도 괜찮고, 친구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괜찮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합니다. 집착이 없으니까요. 집착은 외로움에서 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외로움을 내가 감당하면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가벼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집착, 기대, 원망, 후회, 이런 무거운 것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남은 인생이 편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길은 힘듭니다. 짐 내려놓고 가는 길은 가볍습니다. 어차피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가볍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배우자한테 섭섭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나 자신한테 실망한 마음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세요.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사세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어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왔다고. 밥 먹을 때 감사하세요.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잠들 때 감사하세요.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외로움을 녹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외로움을 키웁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원망 대신 용서를, 후회 대신 수용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외로움이 덜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니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대하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세요. 그러면 세상도 따뜻해집니다. 세상이 차갑다고 느끼는 건 내 마음이 차가워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하세요. 어떻게 따뜻하게 하느냐? 나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자책하지 말고 나를 격려하세요.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힘든 시절 다 견뎌냈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여러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식도 키웠습니다. 배우자랑도 살았습니다. 일도 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세요. 나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말해 주세요.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왔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편하게 산다는 게 뭐냐? 마음 편하게 사는 겁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자격 있습니다. 평생 의무 다 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울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마세요. 자식한테도 얽매이지 말고, 과거한테도 얽매이지 말고, 남의 시선한테도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나답게 사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사세요. 나답게 산다는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편한 사람과 지내고, 내 속도로 사는 겁니다. 남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남은 인생 길지 않습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채우지 마세요. 평온함과 감사함으로 채우세요.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뭘 할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하세요.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매일 가지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식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과거 중심에서 현재 중심으로, 외로움 중심에서 평온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중심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가볍고, 더 평온하고,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무겁습니다. 늙어서 가장 서러운 순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순간이라고. 자식 걱정, 남 눈치, 과거, 후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찾으세요.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세요. 나는 어디 있느냐? 고요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찾으면 나를 찾게 됩니다. 나를 찾으면 덜 외롭습니다. 나 자신이 친구니까요. 나 자신이 위로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 전하고 싶습니다. 서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느낍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과 함께 사세요. 서러워도 괜찮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서러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 평온과 감사를 찾으세요. 매일 조금씩 찾으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이 조금은 더 편해질 겁니다. 조금은 더 따뜻해질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이야기 듣는 모든 분들이 비슷한 마음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면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이해하며 남은 시간 편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